자, 국내 소식들도 좀 해봐야 되는데, 정부가, 검찰이 나서갖고 단독으로 GS칼텍스, SO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헤쳐먹은 게 있었잖아요. 스스로 내리기 전에 헤쳐먹은 거 우리 기억하죠? 그렇죠. 400원에서 800원씩 올렸던 거. 바로 올렸지.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고, 확보가 되게 되면 공정위에다 이걸 넘긴다고 합니다. 옛날엔 공정위가 신고해야 검찰이 움직였는데 이번엔 미리 움직였어요. 물론 검찰이 일을 잘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검찰이 지금 조직이 작살나게 생긴 상황에서 뭔가 보안 수사권이라도 지켜보려고 선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정성호가 시켰나? 라는 생각을 조금 의심을 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는 뉴스입니다. 뉴스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지난 9일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급등을 우려하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 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유사 4곳, SK에너지와 GS칼텍스, S오일, 그리고 HD 현대오일뱅크를 23일 어제였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 정유사 4곳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까지도 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요, 사실 얘네들이 이따위 그 단합행위라든지 가격 단합 내지는 인상 단합질을 할 때는 보통 석유협회가 가장 먼저 알거든요.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책임도 석유협회한테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석유협회는 이와 같은 단합행위나 유가 오른다고 지들 먼대로 소비자 유가 올렸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해왔던 거죠. 그래서 검찰은 얘네들도 조직인데, 국가기관인데, 정유사들하고 일종의 모종의 카르텔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심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때린 겁니다. 그래서 단합에 대한 얘기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은 문자들이라든지 통신문이라든지 또 이러한 보고 내용들, 회의록 같은 것들이 석유협회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근데 저는요, 검찰에 대해서 너무 호되게 그동안 당해서 그런지 검찰이 선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게 아이고 잘한다 이 느낌이 아니라 이것들 또 뭘 빼돌리고 뭘 또 축소시키고 누구를 또 봐주기 위해서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내버려 느낌도 두면 들고.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세게 조사해서 고발할 게 뻔해서 그 전에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 나 언제쯤엔 검찰 믿을 수 있어요? 나 영원히 못 검찰을 믿지. 못 믿을 것 예. 같아요. 예. 우리는 영원히 검찰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국내에 들어왔다는 200만 톤 가까운 원유가 200만 배럴. 200만 배럴의 원유가 국내에서 우선 매수권을 석유협회가 발동을 안 해가지고 해외로 다 팔려나갔고, 그중에 110만 배럴은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90만 배럴은 그냥 뺏겼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즉 이 상황 하에서 어렵게 우리가 석 달 전에 주문했겠죠. 도착한 국내 물량을 이거를 석유협회가 고의로 해외에 팔아 먹을 수 있도록 방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부와 관련한, 특히 석유협회나 석유공사하고 관련된 비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네. 대왕고래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게 산업통상부가 비축유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즉시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한 해외 기업이 울산 석유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 배럴을 사들여서 국외로 판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요? 네. 하나밖에 안 떠오르는데?
자,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은 공공 비축 시설에 산유국이나 민간 기업이 원유를 보관하고 비상시에는 정부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서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석유 공사가 즉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해외 기업이 발빠르게 원유를 채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어느 기업인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뭐 홍콩이나 중국 쪽으로 석유를 주급한 뭐 타이거 이쪽 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유 비축량이 뭐 201분이란 말도 있고 뭐 지금 썼으니까 180분 남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요, 우리나라 정유사의 정유양과 그 정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석유 제품들의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걸 다 멈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이런 그 전쟁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유를 평상시랑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석유 제품의 60% 이상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석유 정제를 하는 과정에 생기는 모든 그 마진의 70% 이상이 거기서 생겨요. 예, 즉 원유를 정제했을 때 납사를 15%에서 20% 만들어갖고 팔면 그게 정유사업이 가지는 전체 이익의 7, 80%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생기는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이런 중유 같은 각종 석유들은 우리가 워낙 많이 생산하니까, 오바로 생산하니까 그동안 동남아 국가들한테 쭉 팔아왔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안 나가게 붙들어 놔도 우리나라 석유 걱정은 200일이 아니라 1년이 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찾아보려고 하고 러시아 거 사오려고 하고 지금 모잠비크에서 가스 사온다고 하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정작 국내 기업들과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비상조치에 걸맞는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대략 야 이게 기회다 라는 차원에서 국내에도 석유값을 올리고 해외 수출 석유 제품들도 가격을 올리고, 야, 이 기회에 한번 큰 돈 벌겠구나, 우리. 전쟁은 계속될수록 좋아. 돈이 없으면 비축유 꺼내다가 받아서 팔면 되니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나 나라 생각 전혀 안 하고 자기 돈만 불리려고. 그러면서 뉴스에는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납사가 부족해갖고, 앞으로 쓰레기 봉투를 못 구한다. 포장지, 비닐지를 못 구한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거니까 그거 사재기해야 된다. 이따위 기사를 써내고 있어요, 기레기들이. 아,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갔는데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몰라서 왜? 아니, 쓰레기 봉투 추출하는 데 들어가는 이 소재 값이 얼마나 한다고 그것 때문에 쓰레기 값이 2배, 3배 오르겠어요? 쓰레기 봉투 값은 그 봉투에 담아진 쓰레기를 치우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인 거지. 누가 비닐봉지 한 장에 1,200원, 1,000원씩 주고 그걸 삽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쓰레기 치우는 용역비가 올라야 오르겠죠. 근데 지금 지금 석유가 올랐는데도 물가가 너무 잠잠하니까 기레기들이 쓰레기 봉투 오른다, 화장지 값 오른다, 이따위 기사들을 만들어 갖고 우려는 있겠죠, 당연히.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데. 근데 지금 당장에 뭐 그게 대란 날 것처럼 그따위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 UAE 원유가 5월 말에 도착하고, 그래서 비축유 방출은 4월 중순부터 하기 때문에 4월 대란설 이런 거 없다라고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지금 4월 계속 불안하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지금 4월 중순까지는요, 배가 들어와도 더 비축할 데가 없어요. 기름을 집어 넣어놓을 데가 없다고.
그 정도까지 지금 비축분이 올라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비축 시설에 총 비축할 수 있는 날짜 부분을 넘겨갖고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가스 얘기도 하자면 우리나라 가스 보관 기술은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가스를 저온 고압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바다 밑에 깊은 바닷속에 안반에다가 그거를 저장을 해요. 천연 안반 속에다가. 어느 바다에? 응? 문무대왕 아니, 이거 서해 앞 바다도 그렇고, 남해 쪽에도 그렇고, LNG 비축 기지를 만들 때, 이 탱크로리를 만들어갖고 상온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바다 깊숙이 안반을 파고 들어가갖고, 그 안에다가 보관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보관 설비와 그 다음에 보관 능력, 보관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1년 정도 쓸 분량의 이 가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쟁이 1년, 2년씩 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난방 원료의 수급이라든지 가스의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연료용으로 쓰는 뭐 LNG 같은 경우에, LPG 같은 경우에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많은데 LPG, 석화가스나 뭐 프로판 같은 이런 가정조리나 식당에서 쓰는 쪽에 수급의 조절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까운 러시아에 가면 그냥 싸고 널린 게 그거예요. 그냥 배만 몇 대 보내면 러시아가 얼마든지 실어 보내줄 수 있는 양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정 어려우면 천연가스는 우리가 파도 돼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저장 용량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까지 올라면 석유는 우리가 세계 2위, 3위, 거의 2위고요. 양으로 따지면 일본의 2위고, 아마 버티기로 따지면 그것도 우리가 1위 겁니다. 근데 가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우리가 수요 예측 확인이 안 돼서 그렇지, 공식적으로 2년분 이상의 가스를 이미 비축하고 쌓아놓고 있어요. 이게 다 이명박 덕분입니다. 덕분이라고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미친 새끼가 가스를 팔아먹으려고 자기 임기 중에 가스를 10년 이상을 장기 구매를 호주랑 해가지고 단가를 높여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축 시설에다가 돈을 쏟아준 거예요. 그 세금으로 지금 지어놓은 가스 비축 시설들이 우리나라 사용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을 정도라서 우리는 솔직히 가스 걱정을 할 나라가 아니라니까. 어려우면 퍼다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에너지 경제 뉴스를 보면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LNG는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얼리는 액체 상태로 상온에서는 기화가 돼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수입을 하자마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 비축 일수가 9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LNG는 지상 저장 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저장 탱크의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긴 네. 거, 그게 가스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지상인 거고,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저장소를 갖고 있다니까. 지하 저장소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요. 국가 기밀이니까. 국가 기밀인데 송 작가님은 어떻게 아시죠? 제가 한때 그 인천 송도 앞바다에 또 뭐? LNG 비축기지 관련해갖고 거기 공사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충체육관보다 큰 탱크롤리를 지상에 만들면서 땅을 파갖고 안반 밑에다가 그거에 4배, 5배 되는 용량의 지하 저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진짜로 폭격을 맞아도 지상에 있는 가스는 다 날아가더라도 지하에 보관해 둔 거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어마어마한 시설과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가스공사 의무 비축분이 9일치인데 실제 비축 상태는 의무 비축
비축량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 확보하고 있고 민간 보유분 합치면은 3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우리가 뭐 하셔도 돼요. 세계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최고 저장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어찌 됐거나 에너지 대란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가장 먼저 당하는 국가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 피해를 받을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갖고 석유공사가 나서갖고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항공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중유, 등유 같은 석유류 가공 제품의 수출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못 나가게 그걸 잡아놓고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만일의 사태라도 더 크게 더 버틸 수 있는 날짜를 늘릴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들은 지금 국제유가 올랐다고 국내 유가 올랐다고 신나서 팔고 있고요. 정부가 가격 규제한다 그래갖고 외국에다 더 많이 내다 팔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지금. 야, 이때가 어차피 찬스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규제하니까 야, 이거는 외국에다 갖다 파는 게 훨씬 저렴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훨씬 많이 벌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나프타, 납사, 이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검찰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찜찜해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적이 없었고 다만 우리 중앙지검장님이 차기 공수처장 후보이시기도 하고 그나마 현재 있는 지청장들 중에 가장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유, 중앙지검이 한다 그러면 좀 아유. 믿기는 하지만 아유, 그래도 나는 안 믿을 나는 안 거야. 믿어. 나는 끝까지 안 믿을 거야. 의심할 거야. 계속 그리고 의심할 거야. 계속 지켜볼 거야. 이 새끼들 뭔 짓 하나. 그래서 아무튼 단합이 있었던 건 너무 뻔히 알고 있고요. 텔레그램 문자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사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하나가 지적한 대로 봐주기 하려고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척 한 거고 진짜 나와서 만일에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고 해먹은 거 있다 그러면 이제는 엄청난 과징금 매출의 10%에서 20%쯤 되는 매출입니다. 이득이 아니고 그만큼의 과징금을 때려줘야 된다 이 새끼들. 그래야 나라 어려울 때 국민들 그동안 피골은 뽑아가지고 거기서 배 두들기고 돈 벌었던 거 그와 관련된 거 요런 식으로라도 추징해가지고 추가 세수로 얹어서 또 다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돕는 재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